반갑습니다. 트레이더진입니다. 자, 중국 우한 폐렴 관련주 최근 큰 상승을 보이다가 일부 대장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차익 매물이 상당 부분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. 자, 지난 방송 때 저희가 이제 폐렴 관련주들 어떤 종목들을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스크 관련주들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된다 말씀 좀 드렸었고, 그런 내용들이 좀 적중을 좀 했었죠.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폐렴 관련주들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와 그리고 이후에 관심 가져봐야 할 종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제 하단 부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지난 화요일 시장에서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긴밀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고, 이제 사망자도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우리 시장도 이제 전일 좀 반등에 좀 성공을 좀 했죠.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이제 해외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이날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급락을 좀 보였고 이후에 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. 이게 어제 이제 지난 29일 시장이었죠. 어제 이제 수요일 시장이었죠. 수요일 시장에 이렇게 좀 반등을 좀 했고, 이게 이제 전일 밤 이렇게 이제 또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또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날에 이제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종목들이 이제 상당히 좀 조정을 좀 받았었죠. 폐렴 관련주들이 이제 이런 모습들 좀 보였고, 자, 우리 시장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, 자, 코스피도 이렇게 이제 바닥을 좀 찍고, 이제 뭐 큰 상승은 아니지만 일단 더 이상 하락폭이 제한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는 모습이죠. 그리고 자,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을 좀 보이면서 소폭 상승을 보이면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이러면서 이제 폐렴 관련주들도 상당히 조정을 좀 보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. 보시면 이제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4% 정도의 하락폭을 좀 보이기도 했고, 뭐 고려제약은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고, 자, 뭐 진양제약, 하이텍팜, 자, 신일제약, 제일바이오 대체로 다 이렇게 좀 종목들이 크게 조정을 좀 받은 그런 흐름을 좀 보였죠. 뭐 대장주인 이제 마스크 쪽에서는 이제 50 같은 종목, 이런 대장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렇게 좀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유자분들이 특히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좀 된 듯한데, 고점에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이제 보유자분들은 이제 현재 상황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. 그렇죠? 그런데 폐렴 관련주에 대한 상승 파동이 여기서 끝인가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. 과연 폐렴 관련주의 상승이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분석이 좀 선행이 좀 돼야 되는데, 첫 번째로는 이슈적인 분석에 의한 접근,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에 의한 접근이 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. 기술적 분석에 대한 접근이라면은 차트 분석을 얘기하는 거겠죠. 차트 분석을 어떻게 해서 이제 빠져나올지, 이제 출구 전략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먼저 이슈적인 분석에 대해서 접근을 좀 해보자면,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은 이제 세계보건기구인 WHO에 의하면 이제 1일에서 14일 정도로 지금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잠시만요. 자, 그래서 보시면 이제 1일에서 14일까지가 이제 최대 마지노선으로 지금 좀 보고 있는데, 자, 그렇다면은 최근 가장 큰 발병이 일어났던 이제 우리 설 연휴 기간이 이제 1월 24일부터 1월 27일 이 사이로부터 향후 14일 이후인 이제 2월 3일에서 2월 9일까지 이 기간이 상당한
피크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때까지 일단은 사건의 이슈의 이제 추이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텐데, 자, 이 시기에 이제 실제로 이제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가 이제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. 물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살펴봐야 할 것이고, 혹시나 만약에 이 기간에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면 관련 테마주들 역시 한 차례 더 상승 파동이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. 그러나 이건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죠. 이렇게 이제 사망자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느냐, 늘어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관심만 가져보시되 일단은 사건의 추이만 지켜보시면 좋겠고, 더 이상은 이제 우리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좀 아니기 때문에 테마주의 반응도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미비할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리스크 관리를 먼저 좀 하시는 것이 좋겠고,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차트상으로는 이제 이 종목들에 대한 고점 부분부터 절반 정도의 이런 하락이 나온다면은, 그런 상황이 나올 때는 이 종목의 상승 추세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 고점에서 고점 부분부터 중단 지점까지 하락이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느냐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, 이게 끝까지 중단 부분을 훼손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 다음에 또 상당히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,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밑에까지 또 쭉 내려간다면 또 다음번에는 또 이렇게 강력한 테마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다시 이렇게 전 고점까지 주가가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접근하시는 것은 또 상당히 위험하고, 특히 또 보유자분들도 내가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이라도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매매를 좀 하시는 것이 좋겠죠. 자, 어쨌든 현 시점부터는 이제 테마주 매매는 이제 선수들의 영역이고 이제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그런 시점입니다. 그래서 종목들이 또 전반적으로 또 과열권에 진입하면서 이제 가격적인 이런 메리트보다는 이런 리스크에 대한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이런 지점에서 테마주를 올라타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실력이 있는 그런 뭐 스캘핑이라든지 스캘퍼라든지 아니면 또 전문적인 그런 단타 트레이더가 아니라면은 가급적이면은 접근을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죠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, 그렇다면은 다음에 어떤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지가 중요하겠는데요. 자, 질병 확진자가 이제 크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전염병에 대한 우려감으로 사람들이 좀 외출을 꺼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. 그래서 인적 교류가 둔화되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, 자,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종목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 게임 관련주,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. 이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, 제가 말씀드리는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는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관련된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, 자, 뭐가 있을까요? 세 번째로는 온라인 교육주.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. 자, 이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될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게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, 자, 실제로 지난 메르스 사태 때도 이 종목들이 상승을 좀 보인 이력이 있어요. 살펴보시면, 자, 봅시다. 자, 이렇게 검색을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과거 뉴스를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.
자, 지난 과거에 이제 그 메르스 사태가 확산이 되었던 2015년 5월 6월 달쯤에 이렇게 보시면은 컨텐츠 관련주와 오락 관련주들이 상승을 좀 보였다는 뉴스가 있죠. 자, 이게 왜 이렇냐 하면 이제 인적 교류가 이제 드물게 되고 주로 이제 또 우리 학생들이 또 휴교가 되고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또 외출이 좀 꺼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되면 집에서 틀어박혀서 이런 게임을 오래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해서 또 집에서 또 여가 시간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난다라는 논리로 자,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또 실제로 보이기도 좀 합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게임 관련주,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, 그리고 이제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좀 하는 건데, 특히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특히 보셔야 될 종목들, 이제 게임 관련주들 중에서는 중국 쪽 사업이 활발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어요. 자, 중국이 이제 저 질병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물론 중국 국민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이동이 통제되고 또 이제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더 많이 볼 가능성이 있겠죠. 그래서 중국 쪽에 사업이 활발한 종목들 어떤 게 있냐? 첫 번째로 이제 M게임 같은 종목들, 이제 열혈강호라는 게임 서비스 중국에서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죠. 그리고 웹젠이라는 종목, 요거는 뮤 온라인, 그렇죠? 뮤 온라인이라는 그 시리즈가 중국에서 좀 상당히 좀 큰 인기를 또 끌고 있기도 합니다. 그 외에 이제 또 YJM 게임즈 이런 종목도 있고요. YJM 게임즈는 이제 VR 컨텐츠 관련주로도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또 좋기도 하죠. 그리고 이제 롱투 코리아라는 종목, 롱투 코리아는 실제로 롱투 게임즈라는 중국 쪽 회사가 합작되어 있는 그런 법인입니다.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실제로 많은 관심을 좀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. 자,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, 이제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를 좀 봐야 될 텐데, 자,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지금 유망해 보이는 종목들 중 하나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습니다.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이제 잠시만요. 자, 이 종목은 국내에서 이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서비스인 이 넷플릭스와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.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작년에 이제 넷플릭스와 드라마 컨텐츠 제작 및 방영권에 대한 그런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파트너십을 이제 시작을 좀 하게 되었고, 자, 이러면서 이제 국내 OTT 시장이 좀 성장하고 있는 요즘 추세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,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에 이제 미국의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 서비스가 또 국내에 또 진입을 하는 그런 또 상황을 좀 앞두고 있는데, 그렇게 될수록 이제 OTT 플랫폼들이 이제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런 컨텐츠에 대한 그런 수요가 또 상당 부분 좀 증가를 좀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중장기적 모멘텀을 좀 작용을 또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 또 관심 가져보면 좋겠고, 차트적으로도 상당히 좋죠.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렇게 좀 쭉 횡보를 하다가 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이는 그런 흐름 좀 보이고 있고, 자, 이 종목이 이제 또 주봉으로 보면 또 상당히 또 매력적인 흐름 좀 보이고 있죠. 60주선을 이렇게 이제 돌파를 하면서 안착을 하는 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, 이제 20주선과 60주선 이제 그 골든 크로스가 형성되는 이런 구간이 또 상당히 좀 매수 타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깊게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온라인 컨텐츠, 온라인 교육 컨텐츠 관련주들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, 자,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뭐 가장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종목은 메가MD라는 종목이에요. 메가MD라는 종목은 아시다시피 우리 그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. 보시면은 이제 자, 기업계를 보시면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종합교육 기업이다라는 그런 좀 소개를 좀 하고 있는데, 뭐 쉽게 말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뭐 플랫폼 업체인 거죠. 이게 이제
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뭐 휴교령이 내려지지 않았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휴교령이 내려졌죠. 예, 그래서 이제 뭐 관련주인 이제 중국 쪽에 또 교육 사업을 하는 온라인 교육 사업을 하는 이퓨처라는 종목이 잠시 어제 급등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제가 이제 전일 이틀 전이네요, 그렇죠? 이틀 전에 잠깐 급등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좀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고, 자, 이런 종목들 메가MD 같은 이런 종목들, 자, 교육 콘텐츠 종목들이 이제 향후 정책에 대한 그런 수요도 있기 때문에 여기 뭐 굳이 테마로 인한 접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또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추천을 좀 드리는 그런 바입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, 굳이 또 위험하게 테마주들 올라타시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후속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또 깊게 가져보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고 리스크는 좀 적으면서 효율적인 매매가 될 거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. 참고적으로 이제 우리 체험방에서 트레이더즈 체험방에서는 지난주 이제 방송에서 제가 설명해드렸던 바 마스크 관련주들 매매를 좀 몇 번 했었고, 그 외에 이제 테마주들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좀 매매를 했죠. 고려제약은 우리가 뭐 거의 4일 만에 상한가 근접한 수익을 좀 챙기면서, 그 이후에 모나리자도 이제 하루 만에 이제 VI의 급등 수익 실현, 웰크론도 VI의 급등 수익 실현했고, SK바이오랜드라는 종목은 단기로 접근했다가 좀 손절을 좀 했습니다만, 그 이후에 이제 진양제약도 거의 뭐 하루 만에 상한가를 제가 뽑아내면서 이틀에 걸쳐서 분할 매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큰 수익을 좀 취했고, 진양제약을 매도하고 서린바이오를 우리가 또 잡아서 마지막으로 매매를 좀 했습니다. 그래서 고려제약부터 이제 뭐 서린바이오까지 이렇게 쭉 매매를 좀 하면서 거의 뭐 합계로 보시면, 예, 이렇게 뭐 이 수익률을 다 이제 합쳐 보시면은 거의 이제 100%에 가까운 수익을 이제 일주일 만에 우리가 좀 챙겨가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드렸죠. 실제로 우리 회원님들 뭐 제가 운영하는 우리 단톡방에서 이렇게 뭐 상당히 또 신나하시는, 제가 또 여러 번 수익을 많이 내드리면서 뭐 일주일 동안 제가 거의 100%에 대한 수익을 이 무료 체험방에서 챙겨드리면서 우리 회원님들 상당히 좀 신났습니다. 그렇죠? 설 전에 다들 세뱃돈 두둑히 챙겨가셨고, 다들 뭐 이렇게 신나가지고, 그렇죠? 여러분들 수익 내드리니까 뭐 저도 상당히 좀 기쁘죠. 이제 원래는 뭐 저희 그 VIP방 회원님들께만 좀 추천을 좀 드리는 종목들을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우리 그 체험방 회원님들께도 같이 이렇게 좀 수익을 좀 내드리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좀 보여드릴 수 있어서 상당히 좀 기뻤고요. 자, 그리고 혼자서 매매를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 영상 하단 부분에 저희 무료 카톡방 링크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클릭하셔가지고 같이 입장하시면은 전혀 여러분들께 제가 뭐 바라는 거 없이 대가 없이 무료로 이렇게 다 이제 무료로 이렇게 제가 추천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또 같이 매매하시면 또 어렵지 않게 되게 즐겁게 이렇게 좀 매매를 좀 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고, 다음 방송 때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감사합니다.